자, 얼마 전에, HLB가, 자, 리보세라닙의 2021년도 유럽 종양학회에서 다수 논문을 발표했죠. 여기서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자, 이 항소제약의 주도로 중국 광저우 대학에서 진행된 간암 환자, 이 간암 환자 대상 임상 이상에서 진행성 중증 간암 환자 26명을 대상으로 간동맥 내 항암 화학요법과 리보세라닙을 병용 치료했어요. 근데 이 임상 결과 2명 환자에게서 완전 간해가 관찰됐죠. 그러니까 객관적 반응률이 91.54%, 질병 통제율은 90.31%를 보였습니다. 자, 6개월간 암종이 커지지 않는 무진행 생존 기간, 이 6개월간 이제 암종이 커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달성 환자 비율이 73.7%고 12개월간 생존한 전체 생존 기간을 달성 환자 비율이 9.7%로서 이 난치성 환자에 대한 높은 치료를 확인했죠. 굉장히 좋은 거죠. 완전간의 두 건에 보통 통제율이 22.31%라고 무진행 생존 기간이 이제 6개월 정도 되니까 그럼 환자비율 73.7% 하는 거죠. 상당히 좋고 또 하나 이제 자궁경부암 환자 22명을 대상으로 리보세라닙과 면역항암제 캄넬리주맙 그리고 세포독성암제 파클리탁스를 2차 치료제로 병용 투여한 임상 결과가 발표됐는데 이 임상 결과 역시 5명의 완전간해 사례가 확인됐죠. 굉장히 좋습니다. 5명의 완전간해 사례가 쉽지 않은 거죠. 완전간해라는 게 더 이상 암이 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을 때 우리는 완전간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좋은 결과를 보여줬고, 자, 임상에 참여한 연구진들이 리보세라닙 병용요법이 오갈라를 현저히 높였고 충분히 관리할 만한 부작용 수준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자궁경부암 2차 치료 약물로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난창대학교에서 중국의 위암 환자 257명을 대상으로 리보세라닙을 단독 처방한 리얼 월드 데이터도 발표됐는데 이게 전체 환자 중 103명이 리보세라닙을 1차 치료제, 64명 2차 치료제로 처방을 받았는데 역시 ORR 20.78%, DCR 79.69%를 보여서 연구진들이 지금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를 위해서 계속 임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외에도 비소세포 폐암, 대장암, 남성 이렇게 5개 암소가 보여 있어서 또 꾸준히 발표가 예정돼 있고 굉장히 리보세라닙의 높은 효능과 안정성 이런 게 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발표가 됩니다. 자, 이것과 관련한 주요 뉴스는 제가 항상 이렇게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꼼꼼히 한번 들어 챙겨 보시고요. 좀 꼼꼼히 읽어 보면 그래도 이 HIV 생명이나 HIV 생명과학도 이런 이슈가 있구나 하고 나름 공부도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좀 밀렸는데 오늘 다 반등해주고 있죠. 특히 어제 막판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큰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자, HLB가 3%대, HLB 생명이 4%, HLB작 1%, 에트엑스 사이언스가 2%, 지트리비엔트는 조정권인데 다시 반등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HLB 파워도 좋고. 자, 오늘은 특히 제약바이오주 전체가 굉장히 흐름이 좋은데 특히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의 흐름이 조금 좋아져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제가 항상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스푸트니크 V하고 이 HLB 그룹들을 위주로 시작했었는데 오늘 좀 반응이 좋아서 그나마 좋고요. 자, 어쨌건 HLB 흐름을 보면 월봉에서 일단 지켜줄 자리 잘 지켜주고 추세는 잘 유지가 돼 있습니다. 자, 주봉에서도 오주선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는데 꼬리가 우선 그때 딱 와 있죠. 지금 이 자리 이탈하면 추세는 더 깨지고 조정받을 수 있지만 아직은 이렇게 박스 1,000원 이 공간 여기서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죠. 단지 아쉬운 건 예전의 고점들과의 중요한 변곡점을 뚫어주면 좋은데 이건 조금 아직 뚫기가 어려워 보이고, 자, 일봉에서는 이렇게 이제 조정권에 들어왔죠. 어제 말씀드렸듯이 생명선인 21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박스권에 있을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물론 내일이라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긴 여기 변곡점을 뚫어주고 날아가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못 뚫어준다면 일단 21선 기준으로 이렇게 박스권을 횡보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보면 이렇게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로 월봉에서 19년도 10월 달에 형성된 최고점 22,700원이죠. 이 자리를 못 들어줬기 때문에 약간 조정받을 수 있고, 주봉에서 보면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오주선만 잘 지켜주면 돼요. 아직은 추세가 유지가 돼 있고, 일봉에서 말씀드렸듯이 20선 따라 올라갈 거예요. HLB처럼. 그래서 이 21선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이 형성된 이후에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HLB 제약은 항상 말씀드렸듯이 꽤 높은 고점에 대한 부담은 조금 있어요. 2,600원짜리가 이렇게 이제는 10배를 찍었는데 역시 전월의 고점인 3만원대를 뚫어주는 게 무척 중요해 보이고 이 자리를 뚫어야 강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주봉에서 우선 이탈을 하려고 있죠. 이렇게 만약에 내일이 이제 목요일, 금요일인데 이틀 동안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약간의 조정 예상이 되고, 자, 일봉에서 보면 20에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박스권 이 공간에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조금 철저하게 지켜보는 게 좋은데 HLB나 HLB 생명과학에 비해서 HLB 제약이나 넥스사이언스는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왔다는 거 이거만 조금 명심하시면 되고, 자, 넥스사이언스는 예전에 이렇게 3,000원대 있던 주식이 이제 3만원대 갔기 때문에 역시 이 친구도 10배 이상 올라온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있죠. 그렇지만 추세는 아직 살아있고
전월의 고점인 35,000원대를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맞아요. 자,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주선 앞에 있는 변곡점을 다 뚫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물대 소화 과정은 이루어졌는데 5주선 밑으로만 깨지지 않고 전고점 돌파하면 강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위험 신호나 이런 게 크게 나빠 보이지 않고 역시 일봉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박스권이 좀 지지부진하죠. 이게 아무래도 나노코박스의 승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올 때까지는 약간은 옆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런 이슈와 함께 슈팅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자, 지트리비엔트는 이틀 동안 뭐 하루는 상한가, 다음날은 급등하다가 잠깐 쉬고 있죠. 그리고 쉴 때 꼬리를 잘 보는 게 중요한데 어제 저점 이탈하지 않고 있죠. 이렇게 이 가격들이 이탈하지 않아야 자 다시 한번 추가로 상승할 수 있고 월봉에서 꼭 고점을 맞출 수는 없지만 20개월 선을 기준으로 크게 저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20개월 선 기준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HLB 파워를 보면 제가 이 친구는 어느 정도 박스권에 있다고 그랬죠. 자, 월봉에서는 아직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고 주봉에서도 역시 이렇게 순 유지가 돼 있어요. 근데 20전 살짝 이탈했죠. 이렇게 박스권이 형성되어 있는 걸 일봉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2,000원 초반이 오면 2,500-700원, 2,000 초반 오면 2,600-700원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2,000원 초반 오면 매수, 깨면 매수하지 말고 있고 돌아 나가주면 매수해놓고 기다리면 또 한번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자, 시간이 11시 50분 정도를 지나고 있고 지수 차트를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 조금 반등이 있어서 다행이죠. 자, 이 코스피의 주봉 차트인데 이렇게 박스권에 보이죠? 이렇게 보통 종목들도 박스권에 있지만 코스피도 이렇게 박스권에 있어요. 자,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자 20일선에 자 올라타고 있는데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코스닥 차트도 정확히 보면 이렇게 주봉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에 있고 예전에 고점인 1061포인트 여기를 뚫어주는 게 중요한데 여기를 뚫어줘야 강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면 역시 전월에 이 1060포인트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죠. 개인의 비투들이 좀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조금 조심하면 될 것 같고 자 시간별 투자자 동향을 보면 이렇게 외국인들이 돌아왔죠. 뭐 많은 매수는 아니에요. 조금 매수하고 있고 사실은 기관들이 좀 매도가 있죠. 연기금이 좀 매수, 그러니까 외국인이 좀 매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는데 많은 물량이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버텨주고 있고 자 개인들 매수에 힘입어서 올라가고 있고 어쨌거나 수급이 이렇게 어제부터 심하게 꼬이진 않고 특히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나마 시장은 조금 견고하게 버티는 듯 합니다. 자, HLB 그룹주의 중간 수급을 잠깐 체크하면 장중에는 정확히 잘 잡히지 않고 끝나봐야 알죠. 어제도 끝났을 때 HLB가 장중에 매도가 있다가 장후에 매수가 잡혔으니까 어쨌거나 장중에 잠깐 보면 HLB 역시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죠.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HLB의 생명과학 역시 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꾸준히 모으는 거죠. 자, HLB 제약은 이렇게 샀다 팔았다 반복하고 있고 항상 좀 고점의 부담이 있고 넥스사이어스도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상황 좋아 보이고 HLB 파워도 자매수를 하고 있어. 지트리비엔트는 매수매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보셔야 되는데 어쨌거나 HLB 그룹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강한 매수가 있는 게 보여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